김 부장은 낡은 방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곳에 있었던 흔적은 분명했다. 구겨진 담요, 반쯤 남은 물컵, 바닥에 떨어진 머리끈, 그리고 책상 아래에 숨겨진 작은 종이 한 장. 김 부장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다. 아빠, 기다릴게. 민지의 글씨였다. 언제나 받침을 조금 삐뚤게 쓰던 그 글씨. 김 부장은 그 짧은 문장 앞에서 숨을 잃은 사람처럼 멈춰섰다. 민지야. 성한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김 부장. 김 부장은 종이를 쥔 채 고개를 들었다. 살아있습니다. 박진철이 방 안을 둘러봤다. 확실해? 민지가 남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길을 잃으면 흔적을 남기라고. 김 부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는 곧장 표정을 지웠다. 민지가 살아있었어. 그 말은 안도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성한수가 종이를 확인했다. 여기까지 끌려왔다가 다시 이동한 것 같아. 오래되진 않았어. 박진철이 창밖을 살폈다. 놈들도 내가 여기까지 올 걸 알고 있었을 거다. 김 부장은 종이를 접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상관없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함정이면 그 안에 기다리는 놈이 있다는 뜻입니다. 박진철이 한숨을 삼켰다.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김 부장이 그를 돌아봤다. 총은 안 됩니다. 상대가 총을 들고 있으면 민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소란이 커지면 민지를 다시 옮길 겁니다. 성한수가 낮게 말했다. 그럼 조용히 들어가자는 거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먼저 갑니다. 박진철이 바로 막아섰다. 또 혼자 가겠다고? 민지는 제 딸입니다. 그러니까 더 혼자 가면 안 되지.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철은 김 부장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로 뛰지 말고 66으로 찾아. 지금 내가 무너지면 민지도 끝이야. 그 말에 김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뒤 세 사람은 폐쇄된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민지가 숨겨둔 승차권의 발급 장소였다. 터미널은 불이 꺼진 채 버려진 건물처럼 서 있었지만 김 부장은 안쪽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시선을 느꼈다. 15분 뒤에 움직이십시오. 김 부장이 말했다. 성한수가 물었다. 연락이 끊기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박진철이 짧게 웃었다. 그건 못 지켜. 김 부장은 그를 바라봤다. 민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도 살아있어야지. 김 부장은 대답 대신 지하 통로로 사라졌다. 어두운 통로 안쪽 벽에는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그은 작은 표시가 있었다. 짧은 선 3개. 오른쪽. 김 부장의 눈빛이 변했다. 민지의 표시였다. 조금 더 안쪽에는 배수구 틈에 끼워진 머리끈이 있었다. 김 부장은 그것을 손에 쥐고 숨을 멈췄다. 그때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김 부장은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꺾어 벽에 밀어붙였다. 김민지 어디 있어?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웃었다. 늦었어. 김 부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내 딸은 곧 죽어. 김 부장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전부 죽어.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 부장은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최근 통화 목록에 남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처리했어? 김 부장은 낮게 말했다. 민지 어디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웃음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정말 살아있었네. 66. 김 부장의 눈빛이 굳었다. 누구야? 내 딸 찾고 싶으면 계속 와. 하지만 시간 없다. 들어와. 전화는 끊겼다. 같은 시각 민지는 또 다른 창고 안에 있었다. 손목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문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민지는 주머니 안에 숨긴 작은 금속 조각으로 끈을 조금씩 자르고 있었다. 한 남자가 민지 앞에 앉았다. 김민지 학생.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민지는 그를 노려봤다. 우리 아빠는 은행에서 일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웃었다. 그럼 결국 딸이 김 부장 약점이라는 거잖아.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는 안 와요. 올 거야. 이미 오고 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지 마. 하지만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마음속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아빠, 나 여기 있어. 터미널 정문에서는 성한수와 박진철이 포위됐다. 10여 명의 남자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김 부장은 어디 있지? 박진철이 손목을 풀며 말했다. 김 부장이 누군데? 성한수가 낮게 말했다. 죽이지는 마.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해. 노력은 해볼게.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그 사이 김 부장은 지하 창고에 도착했다. 하지만 안에는 민지가 없었다. 대신 바닥에 민지의 가방만 남아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지의 번호였다. 김 부장은 숨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김 부장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 아빠야. 어디야? 뭐가 보여? 창문. 기름 냄새. 그리고 기차 소리. 김 부장의 머릿속에 지도가 빠르게 그려졌다. 폐쇄된 터미널 근처 철로 옆 차량 정비소. 민지야. 아빠가 갈게. 오지 마. 민지야. 이 사람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아빠 오면 안 돼.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 아빠는 너 두고 못 가.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누구야? 김 부장의 손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아빠를 66이라고 불러. 아빠가 사람을 죽였대. 정말이야?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우리 아빠 맞지? 김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아빠야. 그럼 됐어. 민지가 울면서도 힘겹게 말했다. 나한테는 그냥 아빠야. 그 순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시간 없다. 들어와. 전화가 끊겼다. 김 부장은 곧장 차량 정비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민지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66. 한 남자가 웃었다. 내가 이기면 딸 있는 곳을 알려주지. 김 부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가방 안에 넣었다. 한 명은 살려둘 거야. 남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김 부장이 차갑게 말했다. 민지 있는 곳을 말해야 하니까. 싸움은 길지 않았다. 김 부장은 상처를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남자의 멱살을 잡고 민지의 위치를 묻던 순간 2층 난간에서 총성이 울렸다. 남자가 쓰러졌다.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다. 박강성이 서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누구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민지 어디 있어? 박강성은 김 부장을 바라봤다. 주강찬이 아이를 없애려 합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 김민지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있지는 못할 겁니다. 김 부장이 박강성의 멱살을 잡았다. 어디 있어? 저도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민지를 찾아? 박강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리응령 선생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응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봉인된 이름처럼 낯설고도 날카롭게 박혔다. 그때 성한수와 박진철이 도착했다. 성한수는 차량 번호를 추적해 민지가 외곽 폐공장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세 사람은 곧장 달렸다. 외곽도로. 민지는 차에서 끌려내리다 손목의 끈을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다. 잡아. 민지는 넘어질 듯 달리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불빛을 봤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김 부장이 뛰어내렸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빠. 김 부장도 멈췄다. 살아있었다. 민지가 정말 살아있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민지의 목을 붙잡고 칼을 들이댔다.
움직이면 죽인다. 김 부장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 무릎 꿇어. 민지가 울부짖었다. 아빠 하지 마. 김 부장은 민지를 바라봤다. 괜찮아. 안 괜찮아. 김 부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남자가 비웃었다. 그 유명한 66도 딸 앞에서는 별거 없네. 김 부장은 낮게 말했다. 민지야. 아빠. 눈 감아. 민지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무서운 걸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아빠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다음 순간 김 부장이 움직였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민지는 김 부장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민지야. 다친 데 없어? 아빠. 김 부장은 딸의 얼굴과 팔을 확인했다. 어디 다쳤어? 말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미안해. 김 부장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말하지 마. 나 때문에 아빠가.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민지는 아빠의 피 묻은 셔츠를 붙잡고 울었다. 무서웠어. 김 부장은 딸을 품에 안았다. 알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다시는 나 혼자 두지 마. 약속할게. 그때 성한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상해. 박진철도 표정을 굳혔다. 놈들이 너무 쉽게 빠졌어.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아빠. 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걸 줬어. 종이에는 주소 하나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혼자 와라. 박진철의 얼굴이 굳었다. 김 부장이 물었다. 아는 곳입니까? 박진철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처음 죽었던 곳. 민지가 아빠를 올려다봤다. 아빠가 죽었다니 무슨 말이야?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검은 차량 한 대가 도로 끝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박진철이 낮게 말했다. 리응령. 김 부장은 민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리응령은 김 부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이구만 66. 김 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를 알아? 리응령의 웃음이 사라졌다. 알다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본 뒤 다시 김 부장을 향해 말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리응령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내 딸도 알아야지. 김 부장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리응령은 낮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어떤 괴물이었는지